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7살 아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제 시가 사람들, 그리고 시어머니로 인해 겪은 일들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충격적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우시며 고생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사연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결혼 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도 늘 자상하셨고, 희진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정말 복이지.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며 항상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고부 갈등이라는 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렵게 살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를 도와주셨고 저희 가족에게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남편도 저도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희 둘 덕에 나도 늙어갈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더 큰 행복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일로 인해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친언니, 그러니까 큰 이모님이 소유한 땅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큰 이모님이 그 땅을 팔아 시어머니에게 거액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였죠. 우선 시어머니에게 큰 이모님은 2천만 원을 건네셨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같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대가로 받으신 거니까 잘 관리하셔야 해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돈이 들어온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자상하고 따뜻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차 저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희진아,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도 돈 벌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돈이 있어야 기가 사는 거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농담이려니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를 대하는 말투며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들과 행동들은 돈 없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에게 기대어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저를 무시하고 시누이들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2천만 원이 생긴 후 시누이들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두 시누이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생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들이 모시겠다고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신 후 큰 시누이가 저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살기엔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 엄마가 이제 돈도 있으시고 편하게 좀 지내셔야 하는데 이 집에선 좀 불편해 보이거든? 형님, 집이 작다뇨. 어머닌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글쎄, 엄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으로 많이 답답하실 거야. 이래저래 몸도 불편하시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셔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고생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 동안 불편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 그럼 옳게. 엄마가 며칠 전에 발목을 다치셨을 때 왜 바로 병원에 안 모시고 갔어? 내가 듣기론 발목이 부어오른 걸 보고도 그냥 하루를 넘기셨다던데? 그렇게 관리하다간 큰일 나.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아, 형님. 어머니가 발목을 다치신 건 가벼운 접질림이었고 그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큰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옳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루를 미뤘대? 나는 그런 일 생기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갈 텐데 옳게는 지금 엄마를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형님들도 알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모시고 싶다면 그동안 왜 어머니를 저한테만 맡겨놨죠? 왜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뭐야? 지금 감히 목소리 높이는 거야? 엄마도 계신데? 그땐 우리도 일이 바빴으니까. 그리고 뭐, 엄마가 힘들 때 올케가 모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엄마도 편안하게 지내실 여유가 생기셨으니 지금 말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발끈을 하고 난리야? 저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했지만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눈치였습니다. 이후로도 시누이들은 집이 작다, 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난리가 나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방치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행동은 시어머니의 돈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알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사실 원래 너희랑 이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난 원래부터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 네가 불편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원래부터 너랑 살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거야. 눈치도 참 많이 봤어. 네가 힘든 건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된 거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난 정말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내 딸들이 다들 나 모시겠다고 하니 나는 그동안에 눈치 보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가 않아.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와 사신 게 그렇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하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 너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고 저녁 준비도 늦게 하냐고 속으로 생각했지. 그리고 한 번은 네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았거든. 내가 괜찮아 맛있어라고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참 서운했어. 네가 내 입맛을 몰라준다는 게 말이 돼? 그땐 정말 속상했어.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도 키우다 보니
가끔은 저녁 준비가 늦을 때도 있었지만 늘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추지 못한 것도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느끼셨을 줄은 몰랐어요. 희진아, 네가 서운한 일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입었을 때 한 번도 어머니 멋지세요 라고 말해준 적이 없더라고. 그게 참 서운했어. 내가 나이 들었어도 여자로서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너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안 쓰더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젠 내가 편안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 딸들이 하나같이 나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그동안 네가 잘해준 건 알겠지만 이젠 나도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어. 그동안 참았던 것들도 많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돈이 생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저의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정말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지 저도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낸 후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며 마치 제가 그동안 잘못해온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생겼는데도 우리보다 시누이들을 더 챙기는 건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며 희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였죠. 남편은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편에서만 생각하며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 나를 무시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느껴졌죠. 어느 날 남편과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저만 쏙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은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올케만 빠지면 어머니도 기분이 풀리실 거야. 솔직히 올케가 문제잖아? 엄마가 올케만 보면 기분이 상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여행엔 같이 안 가는 게 좋겠어? 큰 시누이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까지. 그들은 모두 저를 배제하고 시어머니 기분을 맞추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여행이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며 떠났고 저만 홀로 집에 남았죠. 그들이 여행을 떠난 그 순간 저는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가족에서 저는 그저 방해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집이었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었죠. 저는 이 집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금매로 내놓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저를 내팽개치고 여행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끼리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들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누이들과 함께 떠난 여행은 일주일짜리 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빼놓고 떠났고 저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날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찍 돌아올 리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전혀 그들의 귀가를 예상하지 못한 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은 예상과 달랐죠. 여행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원래는 일주일간 여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그들은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턱에서 멈춰서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희진아, 이 사람들이 누구야? 집에 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들의 예상치 못한 귀가에 저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구경시켜주고 있었고 손님들은 거실과 방을 둘러보며 이 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욱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설마 이 집을 내놓은 거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시어머니 이모님이 주기로 했던 돈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받을 돈을 생각하며 여행을 마음 편히 즐기고 있었지만 이모님의 갑작스러운 마음 변화를 알게 된 후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모님이 주기로 했던 돈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여행 중 알게 되었고 기분이 상한 시누이들은 더 이상 여행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서둘러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도 따라 올라왔고 돌아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 것이었죠.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한 후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으며 눈물마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한테 못한 것 같아. 정말 너무 미안해. 어머니 기분을 맞추려고 당신을 무시하고 오히려 당신 탓을 했던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남편은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서운했을 텐데 나를 용서해줘, 제발.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그 돈도 다 잘못된 거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를 용서해줘.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로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희진아, 나도 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그동안 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돌아와 보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사실 여행지에서 언니한테서 돈을 받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내가 그동안 돈 때문에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널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너를 빼놓고 여행을 떠난 것도 너무 후회가 돼. 넌 내 며느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너무 늦었겠지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하다, 희진아. 딸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라.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그때 알았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걸.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치 구걸하듯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제게 했던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에게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졌죠.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제가 얼마나 참아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저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핏줄인 언니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마당에 남인 내가 왜 당신들한테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데요? 불편했다면서요. 좋은 적도 없었다면서요. 그 잘난 딸들은 뭐 하는 거랍니까? 그렇게 모시고 싶어 안달했으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 더 이상 당신들한테 희생할 이유 없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더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한테 효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남의 손길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핏줄인 딸들한테 가서 잘 지내세요. 얼른 가보세요. 딸들의 집으로. 당신을 보살펴줄 그 딸들의 집으로 가시라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은 단호했고 그들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이제 제가 자유로워질 차례였죠.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으며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육비는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남편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시어머니는 결국 큰 시누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받는 대우는 저와 함께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더군요. 시누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는 효도만 기대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죠. 은혜를 모르고 저를 무시하며 살았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그들의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돈도 안락한 삶도 결국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저 저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든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끝까지 감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자업자득을 보며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